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삶을 위한 권력 만들기, 오늘부터 5회에 걸쳐서 주민 권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21강 삶의 세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살고 주민 권력이 형성되는 삶의 공간은 국가나 시장, 노동조합 등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민 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삶의 공간, 삶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주민의 생활의 영역, 생활세계라고도 표현하죠. 주민의 삶의 공간은 국가나 기업이나 시민사회, 또 노동조합 같은 다른 조직이나 기관과는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삶의 세계, 삶의 공간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 주민 권력 형성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주민사회는 특정한 이념이나 구조적 목적을 중심으로 조직된 곳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죠. 이곳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이 삶의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삶의 공간이 다른 조직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의 측면에서 주민의 삶의 공간은 생활 속 관계 형성, 공동체 유지가 중요한 반면에 국가는 사회 질서 유지와 정책 집행이 중요하겠죠. 기업은 이윤 창출과 시장 지배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공동체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인 개혁이 될 것이고요. 노동조합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교섭력 강화가 목적이 되겠죠. 이에 따라서 조직 구조적으로도 특징이 있습니다. 주민사회는 비공식적이고 자율적이고 관계 중심적이라면 국가는 관료제적이고 법적 제도에 기반해 있습니다. 기업은 수직적이고 경영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민사회는 연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노동조합은 조합원 중심이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력 형성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요. 주민사회는 공동체적 합의와 관계 형성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권력이 형성되겠죠.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한 강제력이 될 것이고 기업은 자본과 시장의 지배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사회는 사회적 압력과 캠페인 및 여론 형성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집단 교섭과 노동자 조직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구성원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주민사회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율적인 연대가 중요하고 국가는 국가와 국민 간의 법적인 의무가 중요할 것입니다. 기업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관계, 협약 같은 것이 중요하겠죠. 시민사회는 자발적인 참여자 간의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간 연대 같은 것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주민사회는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이고 국가나 기업은 상대적으로 법과 행정 또는 시장과 자본 논리에 따라서 자율성은 낮은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체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주민사회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체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죠. 국가는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기업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시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체가 형성이 되고 노동조합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주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자, 위의 표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이 사는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와 다르게 삶의 필요와 공동체적 관계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자율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민사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인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세계 기반의 공동체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성격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죠. 주민사회는 국가나 기업, 사회단체, 노동조합과는 다르게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족, 이웃, 친구, 지역사회 관계를 통해서 주민 간의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행정 시스템이나 법적 구조가 없이도 비공식적인 규범과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모임을 형성을 하거나 또 상업적인 목적이 없이도 주민 간의 협력적인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민사회는 국가와 기업의 구조적 논리를 따르지 않고 관계와 생활 속에서 경험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사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사회는 공식적 제도적 구조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민사회는 국가나 기업처럼 명확한 구조나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되지 않고요.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지됩니다. 국가기관은 관료제적이고 기업은 수직적인 경영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반면에 주민사회는 비공식적인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자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과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공동체적 합의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마을을 운영하잖아요. 마을 규약 같은 걸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을에는 일정한 불문율 같은 것이 작동하기도 하죠. 이렇게 삶의 세계인 마을 사회는 규칙이나 제도가 아니라 직접적 상호작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기업이나 이런 기구가 확장되면서 주민 삶의 세계, 주민 사회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침윤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죠. 세 번째, 주민 사회는 자율적이고 일상적으로 주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주체 형성과 관련된 특징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 사회에서의 주체 형성은 국가나 기업 등 다른 조직과는 다르게 발생합니다. 국가는 법과 정치적 절차를 통해서 시민을 주체로 형성하게 되죠. 기업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서 소비자와 노동자를 주체로 만들게 됩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조직적 연대를 통해서 구성원을 주체로 만드는 반면에 주민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상 속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문제를 사회함으로써 그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따르지 않더라도 주민들은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정부의 개입 없이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주민사회에서는 특정한 조직이나 제도가 없더라도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주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권력보다는 자율성과 관계성이 중시되는 사회다. 즉 운영 원리의 측면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민사회는요, 국가나 기업이나 다른 조직과는 다른 권력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강제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기업은 자본과 시장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조직적 운영과 협상을 통해서 권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주민사회는 특정한 권력 중심을 이루는 구조가 없이도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 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 자치활동 같은 경우 또 마을의 공동의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노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즉 주민사회는 강제적 권력보다는 협력과 공동체적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형성하고 운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사회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과는 다른 독자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주민사회는 다른 기구나 기관과는 다르게 생활세계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됩니다. 두 번째, 주민사회는 공식적인 제도와 조직 없이도 작동하고 공동체적 관계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권력보다는 자율성과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주체 형성이 일상적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주민사회는 국가나 기업이 제공할 수 없는 삶의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주민사회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는 공간이면서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권력 형성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삶의 공간, 이 삶의 공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